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P입니다. 네. 오늘 시장 많이 미증시가 하락해서 기대를 안 하셨을 텐데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네,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혹은 이제 새벽에 일어나셔서 걱정이나 우려감이 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철을 만들 때 강하게 두드리고 재련을 하면 할수록 조금 더 철이 이제 순도가 높아지듯이 국내 시장도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재련이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고요. 그것보다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해보자면 오늘이 아니라 어제장이었죠. 어제장 그 전일 미국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이상 빠지면서 삼성전자도 하락을 했지만 그것보다 하이닉스가 4%대 이제 급격한 하락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결국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주식시장을 이끄는 이게 우리나라 시가총액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종목이다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어제 있었던 주가 조정들이 더 영향이 컸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이닉스가 오늘 좀 생각보다 3% 정도 가파르게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가총액 그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는 것을 방어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키워드, 게임주의 약진입니다. 호재성 뉴스가 오늘은 또 상당히 많아 보이고요. 그리고 재료가 딱히 없어도 관련된 종목군들은 급등하는 모습인데 게임주들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게임주 같은 경우에 전제를 이거를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역대급으로 PBR이 낮은 시점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3년 만에 지스타도 이제 교체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게임주 같은 경우에 저가 매수를 하기에는 크게 좋은 시점이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임주들 같은 경우 개별 이슈들이 더 많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롱트 코리아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 나온 신작 네이름은 MT라는 게임이 중국 iOS에서 1위를 달성을 했고요. M게임 같은 경우에 어제 중국 이제 루아 3대 마켓에서 신작 루아가 이제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하고 플레이미드 같은 경우에도 이번 CLM이 대만 서비스를 하고 있었고 이게 올 상반기에 내년에 이제 동남아로 퍼진다는 점, 그리고 차기작 이제 CL 유니버스까지 공개했다는 점 생각해보면 전반적으로 게임 관련주들에 대한 호응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 드래곤플라이, YJM 게임즈, 엑토조 소프트 같은 것들도 있고요. 여기 한 가지만 제가 추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개별 이슈 위주로 움직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NC소프트, 그다음에 네오이즈, 그 외에 펄어비스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올해 트리플 A급 대작을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거든요. 내년에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시장에서 접근하기에는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중소형 게임주겠지만은 오히려 길게 보았을 때는 대형 게임주 위주로 대응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작 모멘텀 있는 대형 게임주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좀 더 낫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볼만한 것,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 볼만한 게임주들 이렇게 전략도 살펴봤고요.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관련된 기사들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나라와 사우디 간의 협력 이제 시작입니다. 투자 포럼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워낙에 광범위해가지고요. 시선이 좀 분산이 됩니다. 어떤 쪽에 투자 가치가 좀 더 있다고 보시는지 알려주시죠. 네, 우선 이번 사우디 투자 포럼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B2B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정책 주도 하에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트렌드죠. 이런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는 이런 요소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 가질 필요가 있고요. 시청자분들께서 사실 어려워하시는 것이 그 중에서 어떤 것을 픽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실 겁니다. 어제 오늘 시장에서 가장 사실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바로 KC 코트렐인데요. 빈살만 왕세자가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한 협력을 희망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탄소 포집 수혜주라 좀 분류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어제 투자 포럼 결과만 놓고 얘기를 한다면 수소 인프라가 이제 가장 가장 주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나 그린 수소 생산 파트너십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핵심이 될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좀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은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DMT 같은 종목들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 추가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방산 관련주들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체결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2019년에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할 때 주목받았던 분야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생각해 본다면 뭐 수소 인프라, 그다음에 방산 위주로 조금 접근해 보신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기존에 좀 광범위했던 것을 폭을 조금 더 좁혀서 접근하실 수 있는 뭐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산.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짚어주시네요. 다음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OTT는 콘텐츠 싸움, 콘텐츠의 주목 이렇게 주셨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합니다. 여기에서 OTT 관련해서도 계속 정책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쪽에 주목하면 될까요? 네,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지금 넷플릭스보다도 가입자 수가 더 많아져서 이번에 발표를 할 때 전 글로벌 1위를 차지를 했었고요. 가입자 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가입자 수가 많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매출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 수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 순간부터는 비용은 줄어들면서 매출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는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에 구독자 수를 많이 늘리고 그다음에 구독자 수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가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OTT로 이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이제 국제적으로 글로벌하게 본다라면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 국내로 들어와서 얘기를 해본다면 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국산 OTT들이 뭐 글로벌 OTT들과 경쟁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국산 컨텐츠가 얼마나 좋은 것이 있느냐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이겁니다. OTT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뭐 이런 비용들을 줄여준다라고 하면 뭐 정부 주도인 거죠. 이것도 결국은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에 맞는 컨텐츠들을 더 쉽게 더 이제 원활하게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컨텐츠가 확보되면 확보될수록 이제 OTT 시장도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순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국내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컨텐츠 향방을 알 수 있는 것이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최근에 이제 뭐 A스토리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넷플릭스가 광고를 도입하면서 마스미디어 등이 좀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 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좁혀놓고 보신다면 뭐 이런 콘텐츠 상승, 그다음에 OTT 시장의 성장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이제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콘텐츠주들 패턴을 보자면은 신작 하나가 부각이 돼야지, 뭐 우영우, 오징어 게임 이런 콘텐츠가 부각이 돼야지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들이 상당했는데 이번에는 정책들은 계속 발표가 되지만은 뭐 뚜렷하게 얼마를 투자했다거나 혹은 뭐 어떤 신작이 대기돼 있다거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요. 상승 움직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굉장히 정확한 지적해 주셨는데요. 결국에 게임 회사도 마찬가지고 컨텐츠 회사 미디어 기업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시청자 소비자들에게 이제 관심을 받는 사랑을 받는 컨텐츠가 나왔을 때만 그 회사가 가치를 가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은 OTT 뭐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의 전반적으로 이제 뭐 호재라는 부분에서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결국에는 어떤 컨텐츠를 만드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자기 기대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작품 만들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투자 판단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오늘의 오프닝 픽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낭중지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주머니에서 튀어나오는 그 나사는 못은 이제 항상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송곳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에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빨간불인 것은 맞지만 그중에서 결국 두드러지는 종목들은 한 10종목 안쪽으로 좀 좁혀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 매수가 지금 오히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측면, 이런 부분 본다면 개별 종목의 모멘텀에 관심을 가지면서 수급 위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시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결국에는 개별주 모멘텀 플레이네요. 지금 상승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주목할 만한 몇몇 종목군들로 압축을 한 대응 전략 제시됐습니다. 지금까지 오프닝 픽이었습니다.